네, 오늘은 직장인 승진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승진을 꼭 해야 될까요? 승진을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아니 승진을 이게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직장인들이 뭐하러 승진하냐? 네. 근데 있잖아, 되게 재밌는 게 누가 승진하잖아? 그럼 배 아파한다? 그죠? 그리고 승진 할래 안 할래? 그러면 할래요 그러지. 승진을 할 만큼의 열정은 없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승진을 싫어하는 건 아니야.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고 싶지. 한간에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직장인들은 좀 뭔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이제 근데 승진 자체가 굳이 꼭 해야 할까? 그래서 좀 제가 찾아봤더니 실제로 21년에 이제 조사했던 내용에 의하면 승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53%고 47%에 해당하는 분들이 승진에 관심이 없다고 답을 해주셨어요. 그럴 이 수 비율에 있죠.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보다 양호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50% 넘게 승진 관심 있다는 얘기네. 그건 뭐 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저렇게 봤던 거는 차이가 있는 숫자니까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왜 이제 승진이 싫으냐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승진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가 1위였고 이제 2위가 승진이 매력적이지가 않다, 매력 요소가 아니다라고 답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은 이직을 워낙 자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진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좀 많이 없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직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건 그치. 돈 아닌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승진을 하는 게 연봉 상승의 가장 직결이에요. 그러니까 연봉을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직을 하면서 회사를 갈아타면서 연봉을 올리는 방법. 재계약을 하니까. 아니면 회사 내에서 승진을 해서 연봉을 올리는 방법. 이건 옵션의 문제지 뭐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가 싫어. 그래서 떠나고 싶어. 근데 연봉도 올리고 싶네. 그래서 이직이 하나의 대안이 되는 건 맞아요. 그거는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 트렌드인 것도 분명해. 근데 이직에는요 3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첫 번째 수평이동, 두 번째 상승이동, 세 번째 전환이동. 이 3가지가 나의 현재 커리어의 특성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될 요소거든요. 근데 다들 이직 그러면 수평이동만 생각해요. 네, 맞아. 수평에 연봉만 좀 올리고 싶다. 연봉만 조금 올리는 거. 그러니까 연봉만 조금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조금만 올려, 조금만. 그러니까 떠들어 살다 끝나는 거예요. 많이 올리면 좋죠. 근데 뭔가 그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수평 이동이지만 그냥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긴 좋죠. 그렇죠. 근데 이동을 하면 승진의 연한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연봉을 결국 올리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도 연봉은 반드시 레벨이 바뀔 때 올라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팀원인데 무슨 연봉이 올라봤자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 거기서 올라봤자 뭐 1, 200 오르겠지. 그 연으로 환산하면 몇십만 원밖에 안 돼요. 승진하면 1,000만 원 이상이 올라요. 그러면 월로 쪼개도 100만 원 가까이 오르는 거. 물론 안 그런 회사도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급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순간 나의 위치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연봉으로만 봐도 승진을 해 올라요. 이동을 할 때 오르는 건 찔끔이야. 3에서 5%. 근데 승진을 하면 최소 10%. 10에서 뭐 많은 데는 20, 30%. 어떤 구간에서는 2배가 오르는 데도 있어요. 회사마다 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돈으로만 생각해도 승진이라는 모멘텀이 있어야 연봉이 오르지 수평 이동만으로는 연봉을 올리는 것도 사실 좋은 전략이 아니다. 이건 아주 명확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찾아보니까 22년도에도 조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근데 또 승진에 관심 있다라고 답하신 비율이 조금 올랐어요. 우리 때문에 그래. 우리 때문인가? 우리 하도 열심히 일하라 그러니까. 네, 그래서 22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60% 정도 되는 직장인 분들이 승진에 관심이 많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은 갑자기 왜 관심이 조금이라도 또 올랐을까에 대한 이유로는 또 이형님이 찝어주셨던 것처럼 1위가 승진에 따른 연봉 상승이 커서 그렇지. 네. 그렇게 결론이 된다니까. 네. 또 역시 직자랄. 2위가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제도가 개편이 돼서가 2위가 나왔어요. 요즘 이런 인사제도나 이런 문화 같은 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진짜. 서구형으로 바뀌죠. 원래 이렇게 갔어야 됐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식 제도를 선택하면서 이렇게 좀 돌아가는 거예요. 서구형으로 계속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연봉이라는 측면에서 승진을 또 다르게 바라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 연봉을 많이 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성과로 알겠죠. 성과를 알겠죠. 성과를 잘 낸다라는 말이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다 할 수 있는 일이면 뭐하러 그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줘.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할 줄 아니까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고 기술이에요. 이게 능력이야. 전문가가 뭐냐? 아마추어들은 못하는 일들을 척척 해내니까 전문가인 거예요. 그죠?
근데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거가 커리어가 생긴다는 건 뭐냐면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렵고 큰 일을 핸들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을 전문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의 필수 조건이 뭐냐? 사람들을 핸들링하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리더십. 리더십이 있으려면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안 갖춰진 사람은 절대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마추어야 아마추어. 그냥 팀원 레벨에서 업무를 잘하는 수준. 거기서 수평이동 백날 해봐야 그냥 뭐 맨날 그러고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그게 따뜻하게 격려하잖아요. 성장하지 않았으면 평생 그러고 살아라. 따뜻하게 평생 팀원이나 해라. 아유 왜 평생 팀원으로 살아? 네, 너무 따뜻하네요. 너무 따뜻하잖아요. 주도할 수 있고 기획하려면 리더십으로 올라가야 돼요. 사람들이 되게 모순 덩어리야. 나는 누구보다도 주도적이고 나의 어떤 생각과 꿈을 펼쳐보고 싶어 해. 회사가 그 장이거든? 근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살기 싫대. 나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진짜 주도하려면 리더십이 돼야 돼요. 리더십이 뭐예요? 남들이 못하는 일이니까 리더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봉도 높아지는 거야. 그냥 꼰대니까 주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위에는 있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연봉도 그렇게 안 되겠죠. 세 번째 이유가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이 승진을 하고 있어서가 또 3위에 랭크가 됐어요. 실제로 요즘에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 젊은 인사들을 위주로 좀 조정이 많이 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보면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제는 세대가 교체될 때, 세대가 교체되는 타이밍을 잘 보면요. 이건 인사적으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이기도 한데 60대에서 뭐 55세, 55세에서 50세 요렇게 세대가 전수되는 게 아니고요. 60대에서 세대가 교체가 되면 바로 40대, 30대로 가요. 두 세대를 건너뛰어 버려요. 그게 모든 역사가 그랬어. 왕이 새로 등극할 때, 제국이 건설될 때, 그리고 뭔가 변화가 필요할 때 대표이사를 발탁하는 프로세스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질서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 근데 애매하게 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이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오면은 중간에 리더십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그 디지털 오리엔티드된 세대로 한 방에 교체하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인사적인 조치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젊은 인재들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처치곤란이에요. 온 나라가 처치곤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 어디서도 모든 조직에 다 처치곤란인데 그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야 이들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문화가 있는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워서 전체 조직을 통솔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런 액션을 하는 회사가 젊은 회사, 앞서 있는 회사, 트렌디한 회사라고 사람들은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액션을 의도적으로 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을 직장인분들이 되게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럼요. 지금이 모든 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을 리더로 승진시키냐? 승진은 발탁이거든요. 이제 승진은 뭐 예전처럼 뭐 7직급 이런 거 없잖아요. 뭐 과장, 차장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팀원, 팀장, 디렉터, 임원 딱 4개예요. 결국은 이거로 탕탕탕 레벨이 올라가는 건데 그 레벨이 올라가는 사람의 기초를 뭘로 보냐? 1번 성과. 근데 성과와 거의 비슷하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일을 대하는 태도예요. 마인드라고 그러죠. 결국엔 마인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 없었던 경험 수치를 갖게 되고 그 경험 수치가 곧 그 사람의 실력이고 많은 실패와 많은 성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만의 노하우 패턴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나이가 어려? 그러면 디지털 친화적이네? 이 사람이 고객들을 이해하고 있어. 사람들의 지지도 높네? 야, 저 사람 대표자로 세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결정들을 빨리 하는 회사가 이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게 돼요. 그거 제가 인사해봐서 잘 알잖아요. 저도 그렇게 발탁됐던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때의 그 승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히 표현하면 가만히 있어도 승진이 돼요. 적극적으로 거부만 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퇴사한 이형 채널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관점을 생각 가지고 조금만 눈에 띄잖아? 그러면 쟤 싹이 있는 애 같아. 쟤 승진시켜봐. 이렇게 된다고. 정말.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그 조금은 어떤 거가 그 조금일까요?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거. 고객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거. 고객 생각. 네. 그 시간에 매이지 않고 일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는 퇴근을 늦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퇴근하고 나서 나의 모든 생각을 셧다운하는 게 아니라 퇴근하고 나서도 놀면서 생각하는 거지. 결국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 이제 더 이상 손 빠르고 계산 잘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AI가 다 대체해. 아무 의미가 없거든. 이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생각하는 사고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고력을 중심으로 이전 없었던 새로운 프로세스를 기획하거나 이전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계속 제시를 해. 그럼 야 저거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그럼 너가 리더가 돼서 끌고 가. 이렇게 결정들이 지금 이 시기에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큰 티핑이 일어날 수 있는 나이대가 35세에서부터 43세까지. 여기는 한순간에 임원급으로 한 방에 승진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저 신문 기사들도 보면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고 삼성에서조차도 40대, 30, 심지어 30대까지 임원이나 대표급의 발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을 일단 그렇게 딱 때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부분 생각이 없다가도 삼성이 저러네? 따라 한다고. 있어 보이네. 있어빌리티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결국 그 흐름대로 가. 그럼 대기업들이 그 흐름으로 쫙 가면 그다음 어디가 따라? 중개업도 쭉 따라가요. 그럼 이제 거기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 창업을 하게 되죠. 그럼 걔 중에 실력 있고 탁월한 사람들은 회사를 잘 꾸려가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바로 CEO 되는 거야. 근데 그 에너지와 연륜과 지식이 어느 정도 준비된 나이대가 빠르면 35세, 30대 후반.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40대 초반까지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지금 이제 젊은 직장인들 분들 사이에서도 이제 변화를 봤을 때 이런 인식들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승진에 대한. 그래도 뭐 승진시켜주겠다라고 했을 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승진을 하면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승진을 하면 또래에 비해서 그 리더십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 수치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승진을 여기서 해봤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이직하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대리 레벨에서 이직을 해. 그럼 대리로 수평이동이에요. 근데 여기서 승진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이라고 칩시다. 과장에서 승진하면 난 과장으로 승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이 오르는 측면에서 보나 이 이직을 하기 위해서 유니크한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모든 건 가성비거든. 이 나이에 이 연차 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럼 그 사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높은 레벨에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 그건 내 실력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빠를수록 좋아요. 그리고 뭐 모르겠다? 퇴사한 형이 있잖아. 계속 우리 구독해놓고 열심히 모든 영상 정주행하면 관점 딱 생겨. 그래서 CEO 레벨, 기업가 마인드 딱 생겨. 그 리더십에 대한 아이디어도 계속 얘기해. 아유 뭐가 문제야. 해보면 되지. 또 저희 또 커뮤니티도 있으니까 또 그렇지. 우리 커뮤니티 들어가서. GDR 네트워크에 들어오면 바로 GDR이 되죠. 네, 또 그런 이제 같이 성장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랑 또 이렇게 그렇죠. 교류를 하면서 그러면 좋겠네요. 네, 오늘 승진에 대해서 이영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영님 직장인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 해주실까요? 자, 우리가 새해 또 커리어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될 텐데 결국 커리어를 성장시킨다는 거, 새로운 어떤 성장에 도전한다는 거, 그 실체를 까고 보면요. 리더십의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를 명백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좁은 영역의 스페셜리스트들도 있어요. 근데 그 스페셜리스트들도 결국에는 어떤 직책을 수행할 때 전문가라고 역할을 받는 거예요. 직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와 난이도를 다루어 봤다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 승진을 하냐 마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난이도가 있고 규모 있는 프로젝트를 다뤄본 거, 그러면 필수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여러 부서들을 조율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앞으로 사람밖에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빨리 하고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은 컴퓨터를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이것들을 조합하고 오거나이징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밖에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의 커리어의 도전을 새롭게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올 한 해 계속해서 저희가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께 도전할 거예요. 그 도전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하나씩 한번 도전해 보시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